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택풍수의 동기가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동기가몽. 동기가몽, 어, 동기가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음택. 음택이란 것은 이거는 이제 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돌아가신 분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묘자리 같은 거, 양택, 음택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양택풍수, 음택풍수에서 동기가몽이라고 있어요. 동기가몽. 기가 통한다. 감을 해준다 이 말이지. 감응. 동기가몽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동기가몽은 뭐를 이제 하냐, 응? 얘기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대통령들이 여태까지 다 선친의 묘자리를 아마 옮겼다는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좋은 자리로. 그게 이제 음택발복풍수라는 거거든요. 음택발복풍수. 음택발복풍수.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째서 돌아가신 분을 묘자리를 존자리로 옮겨야 하는가? 응? 묘 이장해서 옮기잖아요. 묘자리를. 상당히 저도 궁금을 했어요. 저도 궁금을 했는데, 제가 이제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이제 조인철 교수님이라고 우리 시대의 풍수라는 책에 이것이 나와서 한번 지금 들어본 지는 오래됐는데, 이거를 내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돌아가신 분하고 통화가 가지고 꿈에도 나타나고 그러냐. 실은 우리 식구 딸도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조상님을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이제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명리학에서는 이제 오행을 가지고 천간, 십천간하고 십이지를 가지고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 항로를 추명을 해요. 이것도 이제 물질적이 아니고 기적인 차원에서 이제 자연의 기적인 차원에서 이것도 이제 사주를 풀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학문적인 이유를 벗어나서 기라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우리 선배님들이 또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학문은 한계가 있던 게 나머지는 기를 충만을 해야 된다. 그것이 무시를, 우리는 기가 지금 보이질 않거든요. 기 살았네, 기 죽었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기감이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음택풍수에서 조상의 묘가 후손에게 영향을 주는 거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기감이. 조상이 쉽게 말하면 이 묘에 있는 조상이 뭔가 괴롭고 자리가 안 좋으면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제 이거를 저는, 이게 경험을 한 사람이고, 직접 본 건데, 이 동기가몽론이라는 곽박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분이 있어요. 동기가몽론의 곽박. 2276, 324년 정도. 근데 이게 이제 고전 금난경에서 이제 이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비롯된 것이라고 그러는데, 금난경. 그래서 이 동기가몽이라는 것이 서로 비슷한 것끼리 서로 기운을 주고받는다. 동기가몽. 동기. 서로 비슷한 것끼리는 서로 기운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선친의 육신이 이제 생기를 이제 공급을 받으면 어떤 울림이 있게 되는데,
구성 성분이 비싼 뼈를 가진 자식에게 그 울림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알고 뜯어놓은 거 보면 육친관계가 다 얽히고 설켜져 있더라. 그런 것이 우리 사주로 풀이에서도 그런 것들 느껴요. 그러니까 이 DNA 뭐 그런 한 뼈에서도 서로 간에 잘 불편하고 좋고 그런 거지 자식에게 이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고유장병. 그것도 하나의 기적인 차오르라고 볼 수가 있죠. 동기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육신이 이제 좋은 분위를 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산자에게 전달돼서 또 이제 복도 갖다 주고 결과도 좋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직접 경험 얘기인데 어떤 분 하나가, 제가 이제 그런 계통의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왔더라고요. 그래서 꿈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릎이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할 수가 없다. 병원에 가도 안 낫고, 그래서 이제 묘를 파묘를 해가지고 이제 보면 요즘에 다 이제 개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이제 낙골당에 모시든지 뿌리 상골 뿌리거든 이제 그러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그 목장이라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 사람이 이제 해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뼈가 이렇게 있는데 무릎 쪽으로 온 뿌리가 다 층층 감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참 거짓말 같은 그게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잘 정성들여서 잘 무셔서 화장해서 이제 그때 안치를 시키는 걸로 내가 그래갖고 그 뒤로는 싹 나섰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 조상님 묘에서 막 물이 막 나오는다는 거예요. 물이.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온 게 뭔가 그런 것도 아니 비가 안 와도 그걸 꿈을 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비가 이제 그날따라 좀 많이 왔는데 가서 보니까 완전히 묘에 그냥 다 묻혀 있다는 거 물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파묘를 해서 보니까 완전히 물속에 이제 있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 후순한테 이렇게 연락을 준다. 이것이 이게 이제 하나의 옛날에 이제 이 얘기를 내가 글로 한번 옮겨봤거든요. 네, 옮겨왔는데 읽어주는 식으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한나라 때 미양궁에서 어느 날 저녁 아무 이유 없이 미양궁이라는 궁이겠죠, 이제. 한나라 종이 스스로 우는 거예요, 울어. 누가 이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게 이제 동방삭이 있다가 구리광산이 무너진 일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아마 구리광산이 무너진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서쪽 땅에 있는 진령에 있는 구리광산이, 이제 서축이라는 땅이 이제, 나는 솔직히 뭐 그게 어딘가를 모르는데, 하여튼 서축이라는 땅에 진령에 있는 구리광산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헤아려 보니 미양궁이 종이 울린 그날이었다 이 말이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언제 어느 날 구리광산이 무너지리라 해가지고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 무너질 것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뭐냐면 종이 울리니까 자기 종이 손도 안 댔는데 종이 울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마 서쪽 땅에 있는 구리광산이 무너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날 계산해 보니까 그날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동방삭에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냐.
응?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이제 동방사이가 대답하기를 무르종은 구리로 만든 것이다. 구리. 종은 구리로 만들 게 아니야. 이게 종자인가요? 종은 이게 종자. 구리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구리 광산에서 나왔을 게 아니에요. 이 광산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광산에서 구리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서로 통한다 이 말이죠. 응? 두 것이 감응을 한다는 거예요. 감응을. 그러니 이 부모로부터 이게 자식한테 그래도 이 기가 뭐 있었겠죠. 요즘에 의학적으로는 DNA라고 하나요? 그것이 뭔가 통한다는 거예요. 감응한다 이 말. 동기 같은 기가 같이 서로 감응한다. 이 구리도 같은 구리 광산이 움직이듯이 감응한다. 이게 우리 인간도 그런 것이 있겠다. 응. 그런 게 황제가 이제 감탄해가지고 말하기를 물체의 짝지음도 그러한데 이 물건도 물도 응? 물체의 짝지음도 그러한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동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느냐. 응?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이 동기 감흥이라는 것이 왜 동기 감흥이 일어났는가? 예. 아까도 그 무릎에 뿌리가 칭칭 감았다든지 그러면 응? 또 물이 막 차서 그것이 이제 그 자식한테 그게 이제 가는 거예요. 나 죽겠다고. 야, 나 죽겠는데 뭐 어떻게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라. 응? 그것이 간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든지 그러겠죠. 그것이 동기감흥이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제 이게 이제 풍수학적으로 이제 명당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기운이 탁하다면은 또 좋은 생기를 못 받아. 왜냐면 그게 뭔 얘기냐면 이제 저도 이제 그 풍수를 할 때 들었거든요. 아무리 명당짜리라도 응?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응? 살아생전에 발복할 수 있는 덕을 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아무리 명당짜리라 해도 응? 자기가 이 덕을 악덕을만 쌓으면 안 된다. 그런 자리에 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도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까운 나오고 동기가 빠른 한 사람에게 이게 전달이 되는 것이 동기 감흥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제 존자리도 넣고 뭐 해도 그 참 자격이 있어야 그 좋은 자리를 만드는다 해도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덕을. 그리고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데를 들어가도 본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동기 감흥이 이런 논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알았을 거예요. 뭔 조상에 땅절에다 붙인다면 그러면 개벽다고 말빼등도 효과가 있네. 그런 사람도 그거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페르나에게 무슨 아주 미친놈에게 음택동기 그런 거를 발복할 수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개떡닭이나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페르나에게 음택동기 강음을 또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라도 최대한 남에게 이제 마음으로 상처 안 주고 물질적으로 상처를 주지 말고, 응? 그렇게 잘 지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의 할머니한테는 깎지 말고, 응? 깎지 말고, 뭐 부동산을 중개사들은, 응? 사기인 좀 표현이 중개사들이 임금사님 이상이 들으면 하지만 진짜 성실하게 중개하시고, 우리 저같이 철학하는 사람들은 공부 진짜 최선을 다하고 해서 거기에 맞게 돈도 받아야겠죠. 거기에 맞게 돈도 받아야요. 돈이 얼마나 귀해요. 10,000원 벌으려면. 응? 10,000원을 벌었는데 얼마나 피와 같은 땀이 흘러가는데 그냥 입 몇 마디 뜯으라고 소설 써가지고 돈 막 그 10,000원 받으면 쓰겠냐고. 그게 옳거냐고 이 말이죠. 그런 돈은 그렇게 또 중요하게도 안 써. 이상하게 또 나가지. 근데 공직자들은 너한테 가슴 상처 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음택풍수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맑고 막은 혼백 몸이 남아야 동기 감흥이 일어나 발복한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마무리를 여기 써놨네요. 이건 뭐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 원지대 교수님이 지금 그거를 해서 내가 아마 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감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땅에 묻혀서 왜 그렇게 정성 들여서 모시고, 그러면 이제 연락도 없고 그러면 괜찮은 거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음택풍수를 공부하다 보면 이 자향이라고 있어요. 조금만 틀려도 이거는 뭐, 예, 저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제 현장에 가서는 그런 것은 없었고, 예, 조금만 틀려도 이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차남, 장남으로 조금만 각도만 틀어져도 그렇게 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장한다, 이제 모유를 파서 다른 데 옮긴다 할 때는 식구들끼리도 다 의논하고 또 그렇게 해서도 하고 또 그래요. 일방적으로, 막 뷰를 파서 옮기고 그런 게, 그러기 때문에 일어나면 난리가 나지. 집안 싸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동기 감흥 어떻게 좀 알아보셨는지, 이해가 가시는가, 근데 이게는 나의 조상님과 대화를 한다. 그게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편을한가요? 나의 조상님과 대화를 한다. 불편사항을 알려준다. 이게 그렇게 뭐 후손들한테 불편하게 알려주겠어요. 그냥 원형 이제 안 좋고 그러니까 알려주지. 너무너무 안 주니까. 웬만하면은 뭐 그냥 넘어가겠지요. 우리 조상님들도. 그 자식한테 무슨 뭐,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 매장보다도 화장을 많이 하셔서 모시니까, 뭐 이런 것이 이제 갈수록 조금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유골도 싹 화장해가지고 그냥 모셔놓으니까, 그런 동기 감흥이 없겠지요. 무난하다는 것이겠죠, 이제. 화장하고 그러면. 예. 저도 지금 뭐 이제 화장해서 그냥 홀홀 뿌려서, 우리 아버지는 중학교 때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결론인데, 저도 이제 화장해서 홀홀 이제 아무 데나 갖다 뿌려서 이제 뭐, 자연으로 돌아가든지, 새가 먹든지 가을음이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은 이걸로 해서 동기 감흥 잘 생각하셔서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봐. 동기 감흥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좀 뭔 잘못을 하려다가도, 조금 생각해보고, 또, 이제, 노점상에서 막 무리하게 막 깎으려다가, 아이고, 할머니들 특히, 아이고, 그래, 깎지 말자 하고, 그런 마음도 한번 가져보시고, 저놈을, 나쁜 놈을,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정신적으로 막, 육체적으로 막, 괴롭게 하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서, 그렇게 또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면은 자기 기도 좋고, 자기 정신도 맑아져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봅니다. 예, 이색으로, 예, 음택풍수 동기 감흥에 대해서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주명리를 뭐 한 35분 좀 느려져 갖고 또 계속 하다 보니까 힘이 빠지네요. 이것도.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만날 때까지 잘 계십시오.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예. 동기 감흥 잘 한번 듣고, 생각 한번 해보셔요. 계속 제가 이제 올리고, 그리고 그 사주명리 그 점산을 쳐보셔요. 점산. 응? 점산을 치시면 거기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사주명리도 공부도 좀 해요. 그러면 쭉 그냥 쉽게 지금 일강서부터 내놓는 거니까 아마 공부하시면은 하고 싶은 분들은 하시면은 그리고 제 강의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가의 강의를 책을 기본 삼아서 해요. 여러분들은 대가의 강의를 80% 이상은 듣는다. 가만히 안방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한번 가서 이거를 보시고 뭔가 확 와닿는 사람, 사주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쪽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면은 뭐 돈 안 들이고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